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한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발 인사 참사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져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 정권의 걸림돌이 되는 인사의 뒷조사 능력은 있어도 인사검증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뉴스바가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KBS 이사회가 어제 정기이사회를 열어 김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KBS 양대 노조는 이번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당초 공언대로 오늘 새벽 5시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 논란에 대한 언론인들의 자발적 반성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새노조의 함철 부위원장을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태 유가족들의 마지막 요구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쪽잠으로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가족들 입에서 정치인들이 세월호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 구상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스트 졸업식 연설에서 미국이 앞으로 군사 개입은 줄이고 분쟁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요.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세계 어디든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군사 개입은 줄이고 분쟁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전날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잔류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아프간에 있는 3만 2천 명의 미군 중 9,800명을 잔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잔류 인원은 아프간군에 대한 훈련과 알카에다 대테러전 지원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예. 2016년까지는 대부분 철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 이상 아프간과 이라크에 지나치게 집중했던 외교 정책이 이제는 변화할 때라고 말했고요. 앞으로 다양한 과제들에 대처하면서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얘기는 대테러 전쟁 벌이고 있는 나라들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들을 도와주기 위해 대테러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요. 의회에 50억 달러의 기금 조성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변화하는 테러 위협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번지고 있는 알카에다 관련 테러 조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알카에다와 대치하는 예멘 정부군과 소말리아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다국적군 등을 예로 들었고요. 시리아 반군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이 최근 견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장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중국에게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적 해결을 말하면서도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국지적 공격이 미군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동남아 국가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과 일본 간의 정부 간 공식 협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스웨덴에서 3일 일정의 정부 간 공식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협상에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뚜렷하게 합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예. 양측에서 어떤 입장들이 나왔습니까?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납북자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고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이 매각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은 일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회사의 강제 매각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북한 측 협상대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개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5월 말이 다 돼가는데도 황사가 있습니다. 중국 영향인데 중국 베이징시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모그 퇴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스모그로 악명이 높은 베이징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환경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중국 언론은 이 계획에 2022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의 대기질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시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예.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 전에는 베이징과 함께 폴란드,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5개 도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스모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내 노후 차량 600만 대를 퇴출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밝혔다고요? 네. 중국 정부는 베이징을 포함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에서 벗어난 노후 차량 600만 대를 폐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폐차 대상은 최근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인데요. 예. 베이징시는 노후 차량을 자발적으로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제공해 오기도 했습니다. 예. 600만 대라면 엄청난 물량인데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기오염 문제 이거 개선하기 위한 중국 정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국 정부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주유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휘발유와 경유만 판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징시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오염원 가운데 자동차가 31.1%를 차지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강화는 향후 2년간 중국의 에너지 절약과 배기가스 감축 그리고 저탄소 개발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체인점이죠. 스타벅스. 호주 시장에서 철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호주 언론은 호주에 남은 24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현지 기업인 위더스 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는 2000년에 처음 호주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글로리아 진스 같은 호주 토종 커피 전문점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계속 적자를 냈고요. 예. 그동안 매출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예, 5월 29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봅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5월 29일인데 첫 기사는 5월 23일자 국민일보 일면 기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가 시작되던 1980년 갓 25살 청년은 군 법무관을 마친 다음 판검사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심하다가 과감히 검사의 길을 선택했다. 거악을 척결하려면 직접 수사하고 파헤쳐야 한다는 소신에서였다. 몇 년 뒤 이 검사는 이른바 저질 연탄 수사에 나섰다. 군사정권이 수사 중단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소년 검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바로 안대희다. 안대희 검사는 나중에 서울지검 특수 1, 2, 3부 부장검사를 모두 거치고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며 대한민국 특수통 1호 검사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한번 비리 단서를 잡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스타일이라 고구마 덩쿨 캐기 권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그는 정치권의 수사 흔들기 시도가 있을 때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수사에 흠집내기식의 말을 하는 것은 간섭의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며 버텨냈다. 그는 국민검사가 됐고 검사로는 처음으로 팬클럽이 생겼다. 그때를 회상하며 안대희는 검사는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수사에 성공하지 사심을 앞세우면 수사 결과가 절대 좋을 수 없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을 지켜라. 중수부장을 끝으로 검사를 그만둔 그는 검찰 몫으로 대법관이 됐고 2012년 이마저도 퇴임하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소 삶의 지표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을 지켜라였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총리로 내정됐다. 안대희 내정자는 몇 번이나 고사했다고 한다. 청와대로부터 여러 번 연락을 받았지만 못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인의 만류가 컸다. 수십 년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낡은 아파트에 사는 그에게 부인은 당신 혼자 명예 찾겠다고 또 공직에 가느냐라고 말렸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아파트에서 딸은 한때 아버지도 법조인인데 이제는 성공한 변호사로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울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안대희 내정자는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직후 세종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 삶을 모두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자신의 행복과 가족들의 바람을 저 멀리 물리친 뒤였다. 그 목소리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있는 듯 느껴졌다. 차기 정부 주요 보직 물망에 수시로 올랐지만 정작 본인은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이런 말만 남긴 채 세인의 관심 밖에 사라졌다. 예. 지난 5월 23일자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소년검사에서 국민검사로 34년 만에 재상이 된 안대희 전 대법관 새 총리에 내정됐다. 이 소식인데 그야말로 안비어천가였습니다. 이 안비어천가의 국민일보 오늘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말이죠. 비정하기까지 합니다. 예. 5월 29일자 국민일보 일면은 어떻습니까? 안대희 전격 사퇴 이러면서 소제목에 박 대통령 2기 내각 구성, 공직사회 개혁 드라이브 구상 타격 이러면서요. 이른바 국민검사 출신으로 원칙과 소신, 청렴 이미지를 갖췄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입니까? 예. 예. 세간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일보의 평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간의 평가라니 자기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놓고는. 세간에서는 비세는 아파트에 사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제호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에서 세간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면을 가보면 말이죠. 또 구멍 뚫린 사전 검증. 수임료 논란 가능성 인지했으면서도 아니한 결론. 정치자금 수사 등 강직한 이미지에 의존해서 검증에 소홀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아니, 검증 김기춘 실장에게만 맡기면 언론은 뭐하러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더니 말이죠. 그 이면 밑을 보니까 안대희 화려한 등장 씁쓸한 퇴장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더군요. 화려한 칭송 씁쓸한 모른 척. 오늘 국민일보에게 제가 붙이고 싶은 제목입니다. 제가 왜 국민일보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하냐면요. 세간에서 말이죠. 예. 이 국민 TV, 국민 라디오가 국민일보와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 저희는 국민일보 계열사가 아닙니다. 예. 본인 이렇게 쓸개 빠진 신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 했고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어떻습니까? 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하루 1,000만 원 벌이 이런 고액 전관 예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들끓는 비판 여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부금 3억 낸 사실을 강조하면서 변호사 개업 이후 증식한 11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은 돌아선 민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11억만이 아니라 이제 기부금으로 내놓은 3억 더해서 14억만이 아니라 한 27억을 번 것 같다. 대법관 퇴임 이후 예. 변호사하면서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기부 시점, 3억을 기부했다는 그 시점이 총리 지명 이후로 밝혀지고 결국 총리직을 돈으로 사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화를 자초했습니다. 비가세는 아파트에서 딸이 아버지도 법조인인데 이제 성공한 변호사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따지면서 울었다는 국민일보 기사가 사실이라면 딸 소원을 이뤄주신 거네. 우리 안대희 전 대법관께서 말이죠. 아파트에서 비가 새는 일이 일반적입니까? 글쎄요.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셨던 모양이죠. 예. 예.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실. 예. 예. 한겨레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후임 총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일시의 모습을 드러낸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치는데 선두에 서야 할 인물이다. 그만큼 총리 지명에 앞서서 능력과 자질 또 과거 전력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마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임 총리 지명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한 5월 22일은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당일이었다. 선거를 의식해서 졸속 검증을 해서 그렇게 총리를 세운 거 아니냐. 결국 인사참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인사파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대희 총리 그 후보자 어떤 경로로 또 어떤 경과로 그만두게 됐는지도 주목되는데요. 동아일보 이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 어제 낮 1시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만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집무실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니 임명 동의안까지 냈는데 무슨 사퇴냐 이렇게 받아 넘겼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자, 그런데 오후부터 안대희 후보자는 측근들에게 미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안대희 후보자가 사퇴 결심에 이르게 된 것은 아들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안대희 총리 편에 서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쓴 기사의 맥락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그러니까 의경이었는데 서초경찰서 의경이었는데 예. 경찰청 본청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복무한 거. 뭐 사실 경찰들도 이런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경찰청 본청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일하게 됐을 그 시점이 아버지가 대법관으로 일할 그 시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경향신문이 병역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예. 중앙일보 그 3면을 보니까 말이죠.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돕던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 이 말을 소개하네요. 내가 젊었을 때 너무 건방졌던 것 같아. 나는 총리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에 너무 건방졌다. 뭐 이런 얘기죠. 국민일보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예. 예. 커지는 김기춘 책임론 이런 제목의 조선일보 이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수습 카드로 꺼냈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건데요. 총리 인선과 검증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상수로 두고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인사 개편의 필요성 그 몸통에 김기춘 실장이 있는데 이 김기춘 실장은 상수로 두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그동안 구상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구상을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의 인식이 대단히 아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세월호 이후에 공직사회개혁, 관피아 척결의 적임자로 지명한 안대희 후보자가 슈퍼 관피아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들을 만큼 어마어마한 전관 예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낙마하게 되니까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청와대 수석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홍경식 민정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준호 정무수석이 이번에 교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정현 홍보수석의 거취도 변수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현재의 청와대 체제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예. 근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은 당장 바꾸기엔 현실적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어는 누굽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총리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비서실장까지 경질하면 국정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사검증에 걸리지 않을 만한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장 바꾸고 국가안보실장 바꾸고 총리 바꾸고 총리 후보자 바꾸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바꾸게 되는 것이냐라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예, 나라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는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사람들 바뀐다고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걱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청와대 실장 바꾼다고 나라가 잘 안 돌아가겠느냐?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일보 기사를 한 대목 더 인용하자면 예. 결국은 고구마 덩굴캐기의 권법의 달인이었는데 네. 이 권법을 한겨레나 경향 같은 언론이 잘 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고구마 덩굴캐기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예. 예. 자, 서울신문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촉발된 전관예우 논란, 이거 확실히 매듭 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이런 법이 있었어요. 전관예우 금지법, 정확하게는 변호사법 31조인데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 법무관은 퇴직 전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관예우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꼼수를 쓰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법관이 퇴직 후 곧바로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놓고는 딴 지역 가서 개업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한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할 길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그 공식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변론을 하고 수임료 받으면 그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설령 전관예우 금지법을 정면으로 어겼다 하더라도 이걸 제한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뭐야 이게 처벌 규정도 없는 금지법. 이와 관련해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송인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몇 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임시 처방으로는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없다. 고위 법관은 퇴직 후에 아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러한 조치가 너무 과하다면은 최소한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만이라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예. 자,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사퇴가 6.4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그 비관적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대희 후보자가 수도권에서 여권의 마지막 반격 기회를 날려버린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새누리당은 관피와 척결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관예우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유승호 의원 사건과 겹쳐본다면 찻대기당이라는 또 다른 별명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인천시장은 물론이고 경기도지사까지 수도권에서 전멸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안대희 후보자의 사퇴가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결집을 합니까? 이분들은? 글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만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요. 서울신문은 이면에다 아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대희 사퇴로 여권의 위기감이 닥치니까 보수층이 결집할 것 같다. 이게 제목입니다. 다운표도 없어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예. 안대희 전 후보자의 사퇴로 현재 무당층이 아무 당도 지지지 않는 층이 새누리당 지지로 대거 돌아서진 않더라도 위기일 때 결집하는 표심의 특성상 기존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무당층이 여권으로 조금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말을 인용한 겁니다. 전관예우로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뭐 그래서 결집한다는 얘기인가요?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여하간 무슨 일이 벌어져도 300명이 물속에 그렇게 참담하게 죽어가도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를 해도 새누리당은 우리 당이니 항상 지지해줘야지. 이런 국민들이 꽤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면에 나와 있는 분석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승부수였던 안대희 카드가 불발로 끝나면서 여권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과연 6.4 지방선거에 안대희 낙마 사태는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몇몇 신문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안대희 사퇴의 변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 분석 계속 보겠습니다. 김정하의 여론 읽기 이 코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무당층이 줄어드는 건 선거철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6.4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 지지층보다 야당 지지층의 조기 결집 현상이 두드러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대대적인 정보 비판 분위기 때문에 위축돼 있던 여당 지지층도 뒤늦게 뭉치기 시작했지만 응집력 면에서는 아직 야당 지지층에 못 미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대희 낙마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선거 땐 악재가 악재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초원복집 사건이 대표적이다. 초원복집 사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아니에요? 예. 자, YS 당시 김영삼 민자당 후보에게는 대형 악재였지만 오히려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일어나 선거에서 승리했다.
위기감도 위기감이지만 그때 뭡니까? 김기춘 실장이 그 멘트. 우리가 남이가. 네, 그게 영남을 결집시켰죠. 예. 온 국민이 새누리당과 남이가 그런 분석인 건가요? 예. 새정치연합 측도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서울시를 아마 얘기하는 걸 겁니다. 세월호 국면에서 보수층이 목소리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면 두 자릿수 격차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숨은 보수표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놓고 야당이 압박하고 여당이 계속 피하고 거부하고 했던 게 뭡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말이죠. 결국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세월호 국정조사 자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다. 이런 내용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동안 하여간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실세 중에 실세 아니겠습니까? 이 실세 중에 실세, 이게 국정조사장이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충이다. 이렇게 여겼던지, 여권 수뇌부는 어떻게든 김기춘 실장 국정조사 석상에 세우는 거, 그걸 막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분들을 달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한약 드릴게요. 이러질 않나. 심재철 국정특위 위원장, 이 사람 위원장 안 시킬게요. 이러면서 회유를 했지만 유족들은 그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언제 심재철 그만두라고 했냐. 우리가 언제 한약 달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양쪽에서 제기한 증인들 다 채택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아직도 유족분들은 국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유족분들 기만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 김기춘 실장 세월호 국정조사장에 세우는 것을 합의해 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그 유족분들이 아침 9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말이죠. 여야 원내대표들이 세월호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먼저 빠져나가려는 행동을 한다라면서 규탄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 같지만 원성의 타겟은 이완구 대표였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벽까지 계속 국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완구 원내대표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말이죠. 유세하러 충청 지역으로 떠났던 겁니다. 충남 서천에 내려가야 한다. 협상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예. 새누리당에게 있어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사이에 농약 급식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서울시 산하단체를 압수수색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역풍이 일어났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결국 나서서 선거 끝날 때까지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도 상당히 길긴 한데 추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론조사 어제까지 조사한 게 공표될 수 있습니다. 예. 선거 이전까지는요. 어제까지 조사된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또 분석들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6면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6.4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에서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의 격차를 여전히 20%포인트 안팎으로 벌려놓고 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10% 차이로 좁혔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일보 조사는 여전히 박원순 정몽준의 격차가 두 주째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부인 출국설, 또 농약급식, 정몽준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이 그야말로 전방위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먹히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여당 예. 지지층 10명 가운데 2명도 박원순 씨가 시장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내놨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 인천은 어떨까? 말 그대로 박빙입니다. 인천은 많이 이제 추격돼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경기도도 많이 추격됐습니다. 뭐 1위가 경기 인천 다르지만 말입니다. 경기는 새누리당 남경필, 인천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경기 인천 모두 박빙의 상황이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6면에 실린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일보는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가 중도의 표심을 얻고 남경필 턱밑까지 추격했다. 지지율 격차를 좁히면서 역전도 가능한 역전 가시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수도권 싹쓸이 혹은 2대1 승부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2대1이라면 서울 인천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새누리당이 이렇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도권 싹쓸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까지도 승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조사를 한 건데 서울은 1,003명, 경기도는 1,014명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부산 같은 경우 709명, 인천은 711명, 강원도는 702명에서 이것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의 오차입니다. 자, 일단 서울 박원순 50.5, 정몽준 39.6, 1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부산은요, 오거돈 41, 서병수 40.2, 뭐 그야말로 초박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 41.4 송영길, 39.5 유정복, 경기도 남경필 38.6, 김진표 34.3, 그리고 강원도 최문순 39.6, 최흥집 3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빼놓고는 부산, 인천, 경기, 강원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의 혼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동치는 40대 표심, 오늘 동아일보가 6면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40대가 73.8%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적극 투표층 20대 59.4, 30대 65.7, 근데 40대는 73.8입니다. 20, 30, 40대. 글쎄요, 전반적으로 야권 성향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여론조사를 선거 당일까지는 조사를 해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가지고 예. 깜깜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방송된 경기도 성남시장 TV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후보가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에게 질문하는데 네, 우리 신영수 후보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고 또 지도자, 선장의 중요성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영수 후보님 국회의원 하실 때 국토해양위원 하셨지요. 그때 순환구호법 개정해가지고 이 순환구호, 즉 인명구조 업무를 민간단체가 돈벌이로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딘이라고 하는 회사가 순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3일씩이나 해군의 UDT 또는 민간 잠수사들이 그곳에 잠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 만들어서
특정 업체들은 돈을 벌겠지만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선박안전 강화법안 이거 신영수 후보님이 참여한 새누리당에서 폐기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 위험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해명 한번 해주시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의 신영수 후보 이렇게 답하는데 세월호 사건은 국민 여러분이 모두 안타까워하는 그 현실입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순환구호법 물론 공동 발의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순환을 구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을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대표 발의는 딴 의원이 하셨고 또 민주당 의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를 거치고 논의하는 과정, 소위원회 전체 회의, 본회의 때 다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 자체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태면은 전 시설물을 전수조사할 겁니다. 제가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이 안전하고 성남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는 의무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거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 폐기하신 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신영수 후보께서 다른 국회의원 다 동의했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잘못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국회의원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훔쳤다고 해서 내가 훔친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선박 안전 강화법안 폐기하시고 순환구호법 소위 해경 언딘 유착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 만드셔서 사고 위험 높이고 순환구호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 사실 위험성 높아서 사고 났고 구조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사과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신영수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2분입니다. 네. 이 문제는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환을 구조하는 계획, 집행 이거 하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도 문제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법률을 공동 발의한 책임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또다시 강조하는 말 국민 여러분이 반성하셔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계기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KBS 양대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서 김환영 사장 회의만이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오늘 새벽까지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처리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 논란에 대한 언론인들의 자발적 반성에서 촉발된 공정보도 대투쟁 결국 시작이 됐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는데도 결행에 나선 배경을 KBS 새노조의 함철 부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함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함철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우선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노조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좀 결집을 해서 지금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간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직급과 직책 모든 걸 다 떠나서 모든 조합원입니다. 모든 조합원은 방송 제작 업무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놓고 나와 있고요. 지금 따로 조합원들이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모이지는 않고 있고요. 예. 저희 오전이 되면 조합원들이 3, 3, 5 모여서 각 이제 그 부서별로 또는 국별로 그 토론회라든가 앞으로 향후 그 투쟁 방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풀어놓는 시간을 갖고요. 오후에 들어서 아마 그 집회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예. 지금 시각이 평상시대로 한다면 이제 출근 시간을 전후한 그런 시각이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회사는 대단히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예.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 방송 업무 때문에 상당히 분주히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해서 방송 준비 업무를 지금 해야 될 시간인데요.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본사 경우 대단히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이사회 결과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총 9시간, 그러니까 어제 오후 4시에 이제 개회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 9시간의 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요.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여야 추천 이사들 간의 그 팽팽한 접전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요. 정확히 일주일 뒤인 6월 5일 날 오후 4시 다시 이사회가 열려서 그 자리에서 해임 제청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이렇게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된 채 이제 그 어제 결론을 못 내고 그냥 연기만 된 상태입니다. 예. 야당 추천 이사들은 표결하자는 입장이었고 여당 추천 이사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다. 이게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 그런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여당 추천 이사들은 다음과 같은 좀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한영 사장을 지금 이 시점에 그 해임 제청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청와대가 사사건건 그 보도에 개입해왔고 또 심지어 인사까지 개입했고 하는 등 그 방송 통제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셈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과 거부감을 가지고 그 표결 처리하는 것을 아마 좀 미뤄왔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제 자리에서도 해임 제청은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그 많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폈다는 사실로 밀어볼 때, 그리고 또 하나 그 해임 제청안 사유로 제기됐던 그 방송 독립성의 훼손 이 부분은 그 삭제를 이제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그런 거로 미뤄볼 때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이 사안을 지금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제 일관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KBS가 정상화될 수 없으니 방송 그 여당 추천 이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방송의 독립성 훼손 여부 이걸 자체하더라도 이미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하루빨리 해임 제청안을 가결해서 KBS가 정상화되는 단초를 마련해야 된다. 이래 왔는데 어제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해가 서너 차례에 걸쳐서 정해가 됐고요. 또 회개됐고 정해되고 계속 이런 것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결국 시간만 이제 허비하다가 결국 이제 무산된 거죠. 처리는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가정입니다만 어제 이사회가 표결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해임이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는요. KBS 이사회 구조를 좀 사실 들여다봐야 됩니다. KBS 이사회는 7대4, 그러니까 여당 추천 이사가 7, 야당 추천 이사가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이사회 정관에 의하면은 그 해임 제청안은 또는 임명 제청안은 6명,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거죠. 예. 6명의 그 이사가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이 그 통과되기 위해서는 6표가 최소 6표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명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해임 제청안이기 때문에 야당 추천이사들이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4표가 있는 데다가 여당 추천이사에서 2표가 넘어와야지 가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려웠고요. 여당 추천이사 중에 2명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가결되는데. 예, 일부 보도에서 이제 두 분이 좀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명의 그 여당 추천이사는 예. 현재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해임 제청안을 가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 반해서 나머지 5명은 전혀 입장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열릴 이사회에서도 일단 가결은 예.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좀 저희들은 물론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이사회만 가지고는 좀 사태 해결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 연기됐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정만 네. 보고 있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오늘 5시를 위해서 파업에 돌입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저희들이 이미 예고를 했었고요. 이사회 압박용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현 상황을 해결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사회가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연기시키더라도 우리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런 입장들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연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현 상황을 해결하고 타결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들을 그동안 모아왔습니다. 쭉. 예. 예. 결국 파업에 돌입했는데 상황이 이런 파업을 결정하기까지 좀 여의치 네네.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시장이 바삐 움직여야 되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고요. 또 브라질 월드컵이라는 이런 또 방송 입장에서 본다면 그 대규모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고민은 좀 없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파업을 결의한 게 벌써 파업 찬반 투표를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결의한 것이 사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KBS 공적 책임, 방송의 공공성 이런 부분에 역할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면 육상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월드컵 중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 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예. 사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도는 모두들 이론 없이 파업이 들어가더라도 방송은 해야 된다, 제작은 해야 된다는 생각, 공감대가 너무나 컸었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육사 지방선거 월드컵 중계는 상당수의 많은 조합원들이 이것을 우리가 포기를 하더라도 KBS 정상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들 앞에 배수진을 치는 자세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KBS를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육사 지방선거와 월드컵 중계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아져서 지금 사실 저희들 입장에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육사 지방선거 방송이 차질 또는 결방이 될 수 있고요. 예. 월드컵 중계도 저희들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보면서. 왜냐하면 2012년에 한 차례 이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서 투쟁에 일어나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KBS 내부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우려 과연 이번엔 해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2012년 저희들이 95일 동안 이제 파업을 전개했었습니다. 사실 KBS가 생긴 이래 가장 긴 파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95일 파업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KBS 내부를 변화시키는 데는 또는 KBS의 정권으로부터의 그 외압을 막아내는 데는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일을 빚게 됐고요. 그런데 과거와 지금은 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본부 조합원, 그러니까 저희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소속 조합원들만 파업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대 노조,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사회자께서 양대 노조, 그리고 양대 노조 거의 한 4,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양대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보직 간부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보직 사퇴를 했습니다. 예. 현재 업무를 거부하고 있고요. 이런 파업은 유례가 없는 겁니다. KBS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2년에 했던 1,000명 정도의 파업 규모에서 지금은 4,000명에 육박하는 파업 대열로 이렇게 급격히 불어났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비노조원인 보직 간부들도 동참하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2012년 국민적 공감대가 그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적인 그 공감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서 국민적 체감도, 국민들을 워낙 지금 분노라든가 배신감, 실망감들이 큰 속에서 진행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싸움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라면 파업이 들어가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저희 메인 뉴스는 다 모두 파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녁 9시 뉴스라인은 아예 삭제가 됐고요. 아침 뉴스, 저녁 7시 뉴스 등 모든 메인 뉴스가 지금 단축, 삭제 또는 파행 방송되고 있습니다. 파업 전에도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들어가면 거의 모든 방송이 멈춰설 수 있다. 사전에 녹화되거나 납품받은 프로그램들이 아니라면 예. 생방송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이 파업과 동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과거 2012년 싸움과는 다르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승리의 목표, 이것까지 이루어지면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란영 사장 퇴진입니까? 기란영 사장 퇴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의 보도 개입 방송 장악입니다. 예.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죄도 저희들이 요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로부터 청와대는 앞으로 KBS를 절대로 장악하거나 통제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과 다짐 이런 것들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권과 그 시민사회에는 KBS의 민주적 사장 선임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앞으로 KBS 사태가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요구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성되면 KBS가 우리가 또 요구하는 그런 투쟁 목표가 저희들은 달성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업 전개 과정에서 KBS 1노조요. 지금 네네. 그 교섭 대표 노조죠. 네. 어떻게 대화나 좀 협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금 사실 양대 노조가 처음으로 이 공동 보조를 취한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만큼 사태가 이제 엄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양쪽 노조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긴밀하게 양대 노조가 지금 협의 채널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쌓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4,000명에 가까운 육박하는 우리 KBS 내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또 한 목소리로 이 투쟁들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에 또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두 노조 지금 모두 이론이 없습니다. 기란영 사장을 몰아내고 민주적인 사랑 선임 제도를 우리가 쟁취된다는 데서는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파업 투쟁 상당 부분 잘 진행될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들 의견 중에 이런 좀 질문이 있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업보다는 현재 현업에 종사하면서 뭐 사장의 지시 이런 거 무시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방송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KBS 구조를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요. 예. 우리가 이제 기량현 사장이 선임되기 전서부터 저희들은 기량현 사장을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량현 사장은 그동안 그 재직 시에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만 제작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꼭 보면 내부적인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처음부터 하는 게 조직장악입니다. 즉 인사를 통한 조직장악인데요. 자, 부사장, 본부장, 국장, 부장으로 이어지는 그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의 신망을 받는 구성원들이 아니라 간부들이 아니라 자신의 말, 그러니까 조직을 주면 자신의 말을 잘 따를 사람들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예. 중층적이고 다단계적인 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구성원들을 통제하거나 방송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량현 사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준 모습이 철저하게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원들로부터 엄청나게 강한 반발을 샀고 마찰도 많이 빚었습니다만은 이번에 TV에 사태가 벌어진 것은 그것이 의구심에서 떠나서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런 구조를 유지해놓고는 우리가 공정한 방송 그리고 정권을 감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방송과 보도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또는 시청자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지만 현 구조가 유지되는 한은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공정한 방송, 그다음에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보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파업까지 결의하는 이런 고강도의 수단까지 꺼내든 것입니다. 예. 끝으로 파업 오늘 시작했으니까요. 이 파업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 뭐 이 승리라는 게 결국은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것들을 이뤄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많은 시청자들 또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또 아니면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시청자 국민들께 파업 지도부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사실 국민들이나 저희 시청자 또는 지금 현재 국민라디오 청취자들께 항상 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집회가 거듭될 마다 항상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저희들 면목 없습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것이 왜냐하면 KBS의 모든 문제점이 이번에 국민들께 모두 다 공개됐습니다. 모두 다 드러났죠. 그래서 너무나 저희들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께서 부여한 공영방송 KBS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부분을 바로잡고 국민들께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저희들이 이미 선언을 했고요. 국민들께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반드시 KBS를 정상화해서 방송 보다 정치적 독립이 유지되고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 방송으로서 국민들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회마저도 저희들이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라면 저희들 KBS 존재 이유 없다.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그런 비판과 그런 요구 저희들 비켜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이 최후의 국민들께서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국민들 속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걸 내려놓고 끝까지 투쟁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듭 KBS의 기대를 보여주시는 국민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고 보다 열심히 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예, 그 약속 꼭 지켜지기를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새벽 5시를 기해서 파업에 돌입한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함철 부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뺀 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참사 유가족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 유가족들의 마지막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 사이에서 정치인들이 세월호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경근 선생님은 이번 사고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 예은양의 아버지입니다. 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말버릇처럼 안녕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여전히 좀 힘드시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그런 실종자 1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전히 좀 고통이 크실 텐데 좀 대화를 하십니까? 실종자 아직 찾지 못한 그 가족분들하고요? 예, 저희 대책위하고는 같이 계속 통화도 하고 예. 내용도 주고받고 또 저희 쪽에서도 그 진도에 몇 분이 내려가서 같이 지켜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계시는 곳은 국회에 있으십니까? 예, 국회입니다. 예.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는 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확인이 정확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기춘 실장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여야 간의 의견 접근 받다. 이런 내용 관련해서 혹시 정당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직 공식적인 설명을 듣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들은 것은 의견 접근을 좀 받다는 차원이고, 예.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가 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브리핑을 해주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국회 쪽에서? 자발적으로 와서 브리핑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답답하거나 그러면 쫓아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되었던 아니면 협상을 담당했던 특히 간사들이 되었건, 불러서, 그러니까 좀 요청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유 대변인 포함해서 그 유가족들이 국회에 머무시면서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애초에 저희가 국회에 왔던 이유는, 이제 그저께 본회의가 열린다고 그래서 본회의를 방청을 하기 위해서 왔던 건데요. 예. 네,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저희가 계속 머무르게 되었던 거고, 오늘 합의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예. 오늘 합의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들으셨습니까? 이건 양쪽 당에서 계신 그 의원님들 몇 분들한테 예.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합의해서 그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직 본회의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 본회의에 대한 건 아직 결정이 난 바가 없고요. 단지 기대하는 것은 만약 오전 중에 합의가 되면 또 국회의장단 선출이라고 하는 또 시급한 과제도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중으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 어제 그 가족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세월호 선장이나 1등 항해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무슨 취지인지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국회 본회의 방청하러 오셨다가 지금
정치권의 어떤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안 돼서 지금 그거 좀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심경이셨습니까? 네, 저희가 같은 과정을 지금 수십 차례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에 다 어긋나는 그런 결과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요. 특히 국회에 와서 다 잘 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해서 편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이제 이 상태까지 이르니까 많이 좀 허무하고 좀 화도 나고 그렇죠. 예. 국회에 몇 분이나 지금 와 계시죠? 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한 25명 되고요. 예. 네, 지금 또 10시에 또 저희 부모님들 출발을 해서 오시게 되면 약 한 7, 80여 분 정도가 이렇게 방청까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유가족들께서 요구하셨던 게 이제 성역 없는 조사 아닙니까? 네. 이 성역 없는 조사에 뭐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까지 한 마당이고 또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으니 김기춘 비서실장 넣고 안 넣고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대통령님은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다 성역 없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라고 다 공언을 하셨는데 예. 성적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실제로 실행되기 전까지는 100%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 유가족들께서 특별히 이런 기관,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 밝히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저희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예. 원칙을 그대로 실행을 해달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는 그 비서실이나 또는 그 비서실장을 놓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개인이나 어떤 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원칙을 100%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그 원칙이라는 게 성역 없는 조사. 예, 그렇죠. 예. 만약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예. 합의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또 네. 김기춘 실장이 빠진 상태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입장을 밝히시겠습니까? 예, 뭐 그 대상이 김기춘 실장이 아니라 예. 다른 어느 누구라도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분명히 그 성역 없는 조사의 원칙에 위배된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저희들이 할 게 없고 또 저희의 의견과 다르게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뭐 별로 다른 방법은 없죠. 그냥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원칙을 적용을 해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예. 뭐 이런 생각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가 됐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해서 이 사고에 대응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본 적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 그냥 심증만 가지고 있고 추측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딱 집어서 대통령님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충분히 그 비서실이나 비서실장을 통한 조사를 해보면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그때 가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1차적으로는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예,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이번 사건 중에 저희가 좀 주목했던 게 그 유족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이 좀 집요하리만큼 이렇게 좀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정황들이 또 그 유족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그랬습니다. 네. 결국은 뭐 경기지방경찰청장 또 그 안산 해당 경찰서장이 이제 사과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더 이상 문제 삼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매듭이 된 상황인가요?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는 거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되어야만 매듭이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예. 저희 그 대책위 상황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어요. 조금 더 끝까지 해서 구조적인 문제까지 좀 파헤쳐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동시에 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과 받았으면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대책위에서는 그 대한 변협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지켜보는 그런 수술을 일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뭐 정치권 얘기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습 체계 일환으로 내각 개편이라든가 청와대 개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했고요. 김장수 안보실장도 경질했습니다.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현재 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인사 개편을 단행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유족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어떤 그 인사 개편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도 있고 뭐 해경 해체 뭐 이런 것도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 현재까지 저희 입장은 뭐 다 좋습니다. 바꾸시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니까 그 의지는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 철저한 진상조사가 전제되지 않는 어떤 개편이나 개혁 같은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도의주의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상조사를 해서 그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진짜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뭐 현장 방문했던 것, 대국민 담화했던 것 이런 걸 좀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놨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 대변인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 보시고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문제가 잘 처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가보로 간직을 했겠죠. 예. 예,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이제 갑자기 그런 영상이 나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딱 유쾌하진 않았고요.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도 이건 좀 너무 앞서 나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청와대에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 의견들을 받아들여 주셔서 이제 곧 그 영상이 바로 내려졌죠. 예.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습니까? 좀 이거는 저희가 계속 생각을 했던 건 뭐 정치권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사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좀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것들은 자제해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와대도 좀 우리 입장을 좀 너무 이렇게 쉽게 보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를 전달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의견을 또 잘 받아들여 주셔서 그 영상은 그 오후에 그 사이트에서 내려간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보시기에 이제 청와대가 뭐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이제 편집을 해서 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 과정에서 홍보 차원의 좀 영상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가족들도 좀 그런 입장이셨습니까? 예, 홍보 영상이죠. 청와대 입장에서의 어떤 홍보 영상이고
충분히 그런 입장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사고의 성격이라든가 내용, 또 그 다음에 과정을 비춰봤을 때는 조금 좀 앞질러서 판단을 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일단 당면에 있는 게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서 처리되는 문제고요. 이후에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별법 제정 문제, 그다음에 특검에 의한 조사 등도 거론된 바 있는데요. 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족들이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족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줄을 이뤘는데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모으셨습니까? 예, 뭐 저희 입장은 누차 발표를 한 대로 어떤 형식이든 실질적인 그 참여가 보장이 되고 저희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야 모두 저희들 쪽에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하고 또 그게 맞다라고 또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국정조사 시작되면 그 사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저희들 가족들과 함께 그 국정조사를 시작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수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예, 뭐 구체적인 논의는 또 가족들끼리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 잘 지켜보시고요. 또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또 아버님 말씀 한 번 더 듣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예, 이분들이 국회까지 와서 제발 좀 빨리 처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대한민국 2014년 5월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가 제작에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